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다리던 남양 특집 심야괴담 시간이 네, 프라다 PPL 센스 있는 분들이 알아봐 주셨네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오싹오싹한 100% 리얼 무시무시한 사연들을 치킨 뜯으면서 소개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다리 내놔. 치킨 설명 잠깐 먼저 해드리면 이게 이제 띠띠 크런치라고 프라닭에서 나오는 이제 여기 이제 띠띠이라 하면 이 디핑 소스가 4개가 딸려 나는 뜻이겠죠? 네네. 디핑 콘버터 소스, 대파 크림 소스, 홍고추 마요 소스, 트러플 마요 소스 이렇게 있는 이거 먹으면서 무시무시한 공포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대주 작가님은 겁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어렸을 때 저는 이제 할머니가 불교 신자셨거든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절에 가서 그 염주 같은 거 네. 주시면 항상 염주를 차고 그거를 이불 밖에 염주 찬 팔을 밖으로 꺼내놓고 잤어요. 누가 와서 보라고 귀신이 보고 오면. 도망가라고. 저는 사실 뭐 그닥 살면서 뭐 귀신을 만나보거나 무서운 일이 있었던 적은 없어가지고 사실 뭐 전혀 겁이 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어르신들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제사 지내고 나서 그 밥을 그 물에다가 아니 너무 어두워 보여가지고. 깜짝이야. 뭐 PPL인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다리부터 한번. 네. 저는 대파 크림 소스 한번 찍어볼게요. 어디 콘버터 찍어보시겠어요? 맛을 콘버터. 잘 설명해드려야 돼. 너부터 먹어봐. 너무 고소해요. 내 다리. 나 저녁 안 먹었거든. 아 그래요? 대박 맛. 나 먹었는데 진짜 이 대파 크림 소스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 크리미한 고소한 맛에 대파의 향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트러플 마요 소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고추 괜찮은데? 트러플 향이 확 올라옵니다. 역시 소스 맛집이야.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저희 지라기 띠띠빵빵 때도 한번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한번 먹었는데 그때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 스태프들이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지금 옆에 사연 첫 번째 사연이 켜져 있거든요. 아니 이게 나는 벌써부터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찰리찰리가 뭔지 아세요? 찰리찰리 나 처음 들어봤는데. 분신사바예요. 분신사바 같은 거예요. 자, 요 찰리찰리 먹으면서 찰리찰리가 하면서 또 스폰서님 죄송합니다. 찰리찰리가 아니라 뭐 띠띠크런치. 이것이 공포다. 그럼 저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읽어볼까 봐요. 네네네. 요거는 천천히 우리가 두면서 먹을 거고, 그리고 오늘 사연에 채택되신 분께는 저희가 프라닭 치킨 교환권을 선물로 너무 보내드리도록 좋겠다.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VIP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깜짝이야. 야, 예슬아. 아니 사연 읽어야 되니까 좀 어떻게 해야 좀 좋잖아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서양의 분신사바라는 찰리찰리 강령술이 유행했었습니다. 찰리찰리는 귀신 이름으로 사진과 같이 예스와 노를 번갈아 적고 바람이 없는 곳에서 연필 2개를 겹쳐 귀신 찰리찰리에게 질문을 하면 이름이 좀 귀여운데요? 귀신 이름이 찰리찰리. 예스 또는 노에 대답을 해주는 일종의 놀이였습니다. 일단 귀신 이름이 찰리찰리 그리고 대답이 yes and no인 걸로 봐서 어쨌든 영어를 쓴 귀신이. 아메리카 또는 뭐 네. 영국에서 온 귀신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겠죠. 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이해를 한번 또 찰리찰리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게 이제 찰리찰리 기본 대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yes가 있고 no가 있고 이거 옛날에 동서남북하는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죠. 뭐 그 형태는. 근데 뭐 찰리찰리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이 연필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예스 또는 손으로 노로? 잡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가능하나? 힘을 이렇게 잡아놓고. 지가 도는구나. 뭐 하여튼 메커니즘은 비슷한 네, 것 같아요. 네, 찰리찰리나 네. 분신사바나 뭐 이런 메커니즘인 것 같고 저도 유행처럼 번진 찰리찰리를 하기 위해 친구들과 모였습니다. 어두운 교실에 얕은 햇빛만 들어오는 조용함 속에서 게임은 시작됐습니다. 찰리찰리 여기 있어? 찰리찰리 여기 있니? 여기 있어? 몇 번 더 물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모두 흥미를 잃어갈 때쯤 연필이 천천히 예스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신난 저희들은 너는 남자야 여자야? 외국인이야? 영어 할 줄 알아? 조금은 식상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너 우리 죽일 거야? 라는 질문을 했고 연필은 정말 천천히 예스로 돌아갔습니다. 깜짝 놀란 저희들은 소리를 지르며 발을 동동 굴렀고 그때 교실 문이 확 하고 열리며 불이 켜졌습니다. 소름이 돋은 저와 친구들은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갑작스럽게 게임이 마무리되면서 게임을 끝내도 될까? 묻지 못한 저희들은 하교 후 게임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또 이제 게임을 할 위치를 여기 사연자분이 설명을 해주세요. 계단에 앉으셨나 봐요. 예를 들어 아파트 계단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쪼르륵 앉으신 거예요. 6분이. 윗줄에 두 분, 중간에 2분, 맨 아래 칸에 2분 이렇게 여섯 분이 둘둘둘 이렇게 이제 계단에 앉아서 게임을 다시 하셨나 봐요. 이런 식으로 계단에 앉아서 다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C양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여기서 C양은 두 번째 줄 첫 번째입니다. 중간이죠. 갑자기 제 뒤에서 B양이 왜 내 허락도 없이 게임을 끝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에 저는 휙 돌아봤지만 B는 A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못 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게임을 마무리하기 위해 찰리 게임을 끝내도 될까? 라는 질문을 3번 넘게 했을 때 연필이 예스로 굴러갔습니다. 이거 나 연필 굴러갔는데 왜 이렇게 소름이 돋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제가 B양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다들 똑같이 각기 목소리로 그 말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무서워 얘기하지 못하고 있던 아이들은 놀라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D양은 눈물이 터져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D양은 원래도 귀신을 잘 보는 친구였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졸다가 책상 아래 귀신과 눈을 마주쳐 가위에 눌리는 일도 있었고요. 찰리를 한 그날 밤에는 구석에 있던 한 여자아이가 천천히 다가오며 자신을 누르곤 게임 계속하자고!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D양은 결국 조퇴했고 3일이나 집에서 쉬고 학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무당에게 들은 말인데요. 이런 허접한 강령술에 응해주는 귀신은 미친 듯이 신나서 달려온 악귀일 것이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언제 당신 옆에 귀신이 찾아올지 모르니 닭살 보여? 조심하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뭐야? 진짜 털을 샀어. 누가 정전기를 댔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6명이 앉아서 게임을 했는데 이 사연자분이죠. 중간에 앉아있던 사연자분이 왜 내 허락도 없이 게임을 끝내? 라는 말을 친구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뒤로 딱 돌아봤더니 친구가 뭐지? 잘못 들었나?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다들 똑같은 경험을 한 거죠. 지금 이거는 별로 무섭지 않은데 저는 사실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대 이름이 너무 귀여워. 찰리 너무 귀엽지 않아? 오늘 밤에 찰리나 좀 해봐야겠어요. 하지 마세요. 왜요? 그런 거 하면 주변에 막 모여든대요. 그리고 여기 아까 보셨죠? 게임을 끝내야 되고 시덥잖은 악령이라 그랬어. 그리고 저거 뭐냐면 태워야 된대요. 이게 무조건 그래서 얘들이 게임을 무조건 끝내야 되는구나. 이 찰리라는 게 그쵸.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나 자꾸 소름 끼치는데. 네. 자, 두 번째 사연 한번 넘어가 볼까요? 김대주 작가님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목이 창문 너머의 그 사람. 시작합니다. 이거 무서운 거죠. 무섭겠지. 야, 공포 특집이야. 야, 제목 자체가 되게 무서워. 창문 너머에 창문이 근데 2층이야 막 이런 거 막. 공포 특집인데 뭐 로맨스겠냐? 창문 너머의 그 사람? 무섭겠지. 제목이 무서워요 이미. 창문 너머의 그 사람. 어느 명절날 고모 집에 친척들이 모여 저녁을 먹은 날이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푸짐한 음식과 술, 보일러를 틀어 뜨뜻한 바닥까지 점점 술 기운이 올라와 창문을 잠시 열고 찬바람을 쐬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고모 집 담장이 집을 고모 집은 야, 한글을 못 읽어. 너무 무서워. 고모 집은 담장이 집을 에워싸고 있는 형태였어요. 담장 옆으로 이웃집이 있었지만 그 사이 틈이 꽤 좁아 사람이 지나다니기 힘든 구조였어요. 그런 집 있죠. 뭔지 알죠? 집과 네. 집이 붙어 있고 중간에 담장은 있는데 여기 뭐 누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그냥 거의 이렇게
팀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이웃집 담장 창문 딱 이렇게 요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가족들은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조카랑 같이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 쪽 커튼이 풀럭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 창문을 닫았는데 말이죠. 그땐 술기운에 알딸딸하기도 했고 고모가 키우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 그냥 강아지가 근처로 지나갔구나. 커튼 사이에 숨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또 한번 풀럭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쎄한 느낌에 창문 쪽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애써 무서운 마음을 외면하면서 조카에게 숫자책을 주었어요. 그리고 조카랑 같이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을 왜 세워보기로 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제 동생, 저희 부모님, 조카와 친척 언니, 형부, 고모, 고모부로 총 9명이었습니다. 조카가 소파 주변에 둘러앉은 저희들을 가리키며 한 명 한 명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계속 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지 마. 빨리 가. 우리 저희 토롱이가 잠시 달에서 떡을 빚다가 이거 문 열기도 쉽지 않아 이 문. 야, 너 여기 계속 있었니? 야, 그게 더 무서워. 더웠대요. 너무 더웠대요. 미치겠다. 불도 안 켜고 있을 거 아니야. 미쳤네. 너무 깜짝이야. 네, 시청자분에게 인사 한번 하고 얼른 가주세요. 네, 달나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 욕할 뻔했어. 다시 일로 가야지. 일로 왔잖아.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하여튼 그 숫자 세는 것까지 했어요. 네. 분명히 9명인데 조카가 숫자를 셌는데 10까지 센 거죠. 조카가 혹시 아직 미취학 아동이라 숫자 셈에 서툰 건 아닐까 의심이 드는 와중에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한 저는 조카에게 다시 세어보자. 우리 9명이야. 얘기해주며 다시 세는데 이번에는 창문 쪽을 정확히 가리키며 열 하는 거예요. 창문 쪽을 굳이 가르치면서 가리키면서 나 오늘 집에 데려다 주세요. 순간 다들 소름이 돋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창문을 바라봤는데 창문과 담장 그 좁은 틈새 누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형태라기엔 애매했지만 그냥 느낌에 사람이 그 사이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야 저 사람이라고 말하자 모두가 놀라며 창문 쪽을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기 사람 서 있잖아 하고 다시 쳐다봤는데 그림자는커녕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고모는 저기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좁다고 저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며 열려있던 커튼을 닫아 창문을 가렸습니다. 귀신을 봤나 술에 취해 헛것을 봤나 싶어 소름 돋는 마음을 애써 정리하고 집에 왔는데 다음날 친척 언니가 너 정말 뭐 본 게 맞냐? 어제 너 가고 나서도 조카가 창문 밖에 아저씨 또 있다 하면서 손인사를 하고 계속 쳐다본다고 강아지도 자꾸 창문을 바라보면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다고. 커튼을 열어 확인해봐도 아무도 없어서 겨우겨우 잠이 들었다는데 그날 그 창문 너머에 있던 사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나 이거 찰리보다 1000배 무서워. 너 너무 눈에 그려져. 아니 예를 들어 지금 이 커튼 비는 벽이거든요. 나 이거 근데 이 커튼을 열었는데 지금 사람이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토록이 좀 치울까요? 자꾸만 하면 가끔 다리도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구석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뭐 강아지랑 고양이들이 네. 집에서 키울 때 가끔 나 지금 조금 무서워서 그래요. 야 이건 좀 무섭네. 이건 좀 무섭지 않아요? 네 번째 사연 한번 가볼까요? 제목은 인생 첫 수학여행에서 생긴 일.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부터 나피님 예능을 보고 자란 애청자입니다. 이번에 공포사연 모집하신다는 글을 보고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들 중
가장 소름 끼쳤던 일화를 들려드리고자 용기 내 메일을 보냅니다. 많이 겪으셨나 본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이던 어느 봄 수학여행 때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 한 반에는 40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있다 보니 제가 묵는 방에는 10명 정도 되는 대인원과 함께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불도 터무니없이 부족했지만 중학생이 되어 맞이하는 첫 수학여행의 기쁨 덕분에 저희는 바닥에 이불만 깔고 누운 것만으로도 즐거운 취침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저거 쳐봐야 돼. 10명 맞는지 저거. 안 세면 돼요. 모르면 돼. 천장을 바라보는 저런 것도 안 돼. 천장을 바라본 채로 누워 진실 게임도 하고 내일의 일정에 대한 설렘에 수다를 떠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침 일찍 모여 이동하느라 고되었던 탓에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고 저 역시 잠이 들어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방이 이제는 고요하다 싶을 만큼 다들 잠에 빠졌던 그 순간 저 옆에 누워있던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이 부스스 일어나길래 저도 덩달아 잠이 깨 살짝 눈을 떴습니다. 일어난 친구가 앉은 채로 내 머리끈 하면서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등이 보였고 저는 별 생각 없이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요. 이불을 톡톡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났던 걸로 보아 친구는 앉아서 더듬거리며 머리끈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방이 캄캄했기 때문에 머리끈이 잘 보이지 않았는지 발끝에서 고개를 숙여 찾느라 제 발끝에 친구의 머리카락이 스쳐 간지러웠어요. 이거 상황 너무 리얼하잖아 지금. 눈에 너무 그려지는데 지금. 저는 친구가 머리끈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다리를 살짝 구부려 찾기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잠이 깬 김에 친구가 머리끈을 찾고 옆에 다시 누우면 같이 수다를 떨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나 지금 벌써 무서워. 나 지금 엔딩 너무 보이는데 지금. 그러나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록 친구는 옆자리에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안 돌아올 수 있나 하는 의문감과 동시에 순간 등골이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돌려 친구가 일어나던 자리를 보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제 친구는 제 옆에 딱 붙어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중학교 교칙을 따라 머리를 귓불까지 자른 상태였어요. 되게 짧으세요. 그러나 제가 방금 보았던 건 머리카락이 어깨를 넘어가는 제법 긴 머리의 친구였지요. 도무지 잠에 들 수 없는 어떻게 자? 공포감에 덜덜 떨. 다 깨워야 돼. 친구 깨워야 돼. 깨워야지. 불 켜야지. 네. 바보야. 덜덜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샌 저는 기상 알림이 울리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양치를 시작했습니다. 제 뒤를 따라 같은 조 친구 한 명도 들어와 같이 양치를 했는데 문득 어제 진실 게임을 할 때 그 아이가 귀신을 본 줄 안다던 다른 친구들의 호들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양치하는 친구 네, 평소에 귀신을 볼 줄 아는 그쵸. 친구였대요. 한참 눈치를 보다가 나 어제 머리끈 찾는 귀신을 보았다고 운을 띄우기 무섭게 그 친구가 슬쩍 화장실 문 너머를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용히 목소리를 줄이고 제게 조심스럽게 건넨 말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떠올릴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듭니다. 걔 밤새 우리 발밑에 기어다녔어. 아니 퇴근 안 하니? 그만 저 자식들. 빨리 가. 퇴근해 빨리. 에휴 바보. 아이고. 머리 많이 벗겨졌네. 너 여기 뭘 써놨니? 워는 뭐야? 워가 뭐예요? 거 아니야? 뭐? 말을 못하니까. 되게 디테일했네. 가. 가세요. 예. 이번에 티셔츠 어스아케이드 티셔츠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 진짜. 진짜 있으면 어떡할래? 근데 진짜 이 사연 진짜 무서워. 진짜로. 끄셨어요. 김대주가 못 읽어서 마무리는 제가 읽을게요. 밤이 새도록 머리끈을 찾으러 저희 발밑을 기어다닌 그 귀신은 아직도 그 리조트에 남아있을까요? 그때 느꼈던 생생한 머리카락의 느낌과 이불을 톡톡 두드리던 그 바닥의 울림은 어우야 다시 생각해도 섬뜩하네요. 이건 좀 무섭네요.
아, 나 최근에 이렇게 놀래본 적이 없는데. 근데 나 지금 목 살짝 쉬었어 지금. 근데 아. 요거 굉장히 지금 리얼리티가 쩝니다. 5번째 사연입니다. 제목은 엘리베이터가 향하는 곳.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년 전에 병원에서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병원도 귀신이 많지. 맹장염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길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묵고 있던 곳은 3층이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밖으로 나가기 위해 비상계단으로 내려갈까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기로 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길래 지나가는 병원 관계자분께 물어봐서 엘리베이터 위치를 알아냈어요. 알려주신 곳으로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아예 안 보였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지? 싶었어요. 병원에 진료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저 혼자만 다른 세상에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 몇 분 동안 계속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엘리베이터를 찾았습니다.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고 제 목적지는 1층 주차장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사람이 몇 명 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2층에서 우르르 다 내리고 엘리베이터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닫힘 버튼 누르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뭐 지금 부스럭부스럭해? 부스럭해? 생방 중에 돌아다니지 마요. 화장실 갔다 온 스텝이에요. 그래서 닫힘 버튼 누르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띵! 지하 1층입니다. 엘리베이터의 도착 음성을 듣는 순간 갑자기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쎄하고 갑자기 긴장되면서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불도 다 꺼져 있는 공간이 보였습니다. 너무 어두컴컴하고 하나도 안 보여서 뭐지? 여기 어디지? 하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을 닫으려고 닫힌 버튼을 계속 눌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안 닫히는 겁니다. 진짜 미친 듯이 계속해서 눌러봤지만 문이 안 닫혀요. 다시 한번 닫힌 버튼을 누르려는 그때 엘리베이터 바로 정면에 문이 보였어요.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양문형 문이었어요. 저 문은 뭐지?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오른쪽 벽면에 영안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제 두 눈을 의심했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얼어버렸어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공기가 갑자기 쌓여진 게 느껴졌고 한기를 느낀 순간 너무 무서워서 미친 듯이 닫힌 버튼을 누르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여전히 안 닫히는 겁니다. 진짜 미친 듯이 닫힌 버튼 누르니 엘리베이터 문이 드디어 닫혔고 제 심장이 쿵쿵거리며 미친 듯 뛰었어요. 너무 놀라서 진정이 안 되었고 빨리 병원을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1층을 다시 눌렀는데 갑자기 지하 1층 또 지하 1층 살살하세요. 그래서 1층을 다시 눌렀는데 갑자기 지하 1층입니다. 음성이 나오더니 문이 또 다시 열렸다가 곧바로 다시 닫혔다가 또 다시 지하 1층입니다 하는 음성이 나오죠. 그 순간 몸이 움찔움찔하면서 너무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뒤에 무언가가 있는 느낌이 들고 식은땀이 계속 나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지만 부처님, 예수님, 알라심,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아무 짓도 안 해요. 조용히 집으로 갈게요. 제발요. 하면서 속으로 외치며 뒤를 돌아봤어요. 다행히 제 뒤엔 아무도 없었어요. 제 기도가 통했는지 엘리베이터 문이 저절로 닫혔고 저는 다시 2층을 눌렀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있는데 띵! 2층입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제 눈앞에 보인 것은 방금 봤던 지하 1층 영화실이었어요. 왜? 뭐야? 고장났네. 왜 자꾸 영화실 앞에 도착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 뻔했어요. 내가 지금 눈에 몸이 아파서 환상이 보이는 건가? 진짜인가? 헛게 보이는 건가 싶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제발 살려주세요 외치면서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계속 눌렀어요. 다행히 엘리베이터 문이 다행히 닫혔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였습니다. 제가 아까 들었던 띵 2층입니다 음성이 아니라 띵띵띵 2층입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들 말소리가 들리고 평범한 병원 일상 모습이었어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온 곳에 안심이 되었고 걸어나갈 힘이 없어서 병원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죠.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못 탈 것 같아서 후들거리는 다리를 잡으며 계단으로 1층으로 내려갔어요. 다행히 나가는 출구가 보였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곱씹어 보니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엘리베이터 음성이 약간 탁한 음성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뒤로 아 이거 진짜 저희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뭔데? 아씨 내 등신 되었어. 아이씨. 아 짜증나. 아유 깜짝이야. 오늘 아무도 여기서 못 가. 야 내 등신대 저거 치워라 저거 왜 들고 있니? 저거 카페 끝난 지가 언젠데 저거. 아 깜짝이야. 지하 1층. 그만하세요. 빨리 그 넘어가요. 제가 직접 겪은 실화이고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라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저 혼자 간직하고 있다가 이번에 용기 내어 메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리얼리티 쩌는데. 자 1등 한번 뽑아보시죠. 김대수 아, 작가님이 가장 무서웠던 건 어느 겁니까? 두 번째 그 창문 그 커튼 치고 그거 있잖아요. 그게 좀 그렇죠 인상적이었죠. 예, 정확하게 그 형체나 이런 거에 대한 묘사는 없었으나 그 네. 상황 자체가 이 커튼 못 네. 치고 살겠어 이제. 저는 지금 사연이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얘네들이 뭐 중간에 뭘 해가지고 뭐 좀 기억하려고 그러면 뭐 좀 와장창하고 쾅쾅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 구독이들과 함께 그 심야 괴담의 무서운 사연들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거는 너무 믿기보다는 또 그쵸, 재밌게 재미로, 여름의 재미로. 더위를 없애기 재미로. 위해서 심야 괴담에는 다음에 또 혹시 또 사연이 모이면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돌아와 여름 다 지났는데. 오게 된다면 반드시 김대주 작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할까 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 마요. 하지 마. 이거는 뭐. 아유.